여러분 겨울 스포츠 좋아하시나요? 스키부터 스노우보드까지 한국의 강원도에서 그리고 슬로프가 펼쳐진 리조트에서 많은 분들이 겨울 스포츠를 즐기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스키어들의 성지 알프스가 자리하고 있는 스위스에서 온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위스 동부의 다보스 인근에서 작은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레아 슈타이너라고 합니다. 제 숙소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기려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요. 특히 다보스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키 리조트와 겨울 스포츠로 사랑받는 곳이라 겨울 시즌에는 숙소가 꽉 차곤 하죠. 저희 숙소는 큰 호텔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로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저희 작은 숙소가 주변의 대형 호텔보다 매출이 급상승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 매출을 급상승시켜준 특별한 이유가 바로 한국의 문화라서 여러분께서 들으신다면 좋아하실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때는 작년 스키 시즌이 시작될 무렵, 이 평범했던 숙소 운영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준 특별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4명의 백패커였어요. 그들은 유쾌하고 활기차 보였으며 스키를 즐기기 위해 다보스에 왔다고 했습니다. 일행 중 한 명이 다소 서툰 독일어로 우리가 6일간 머물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어왔고 저는 흔쾌히 가능하다고 답했죠. 저희 숙소는 장기 투숙도 환영이니까요. 그들은 체크인을 마치고 짐을 정리한 뒤 곧장 스키장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하루를 마감하며 손님들 덕분에 바빠진 숙소를 보며 흐뭇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진짜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다음 날 아침, 제가 객실 정리를 하던 중에 시작됐습니다.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다른 손님들이 체크아웃한 방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청소는 꽤나 익숙한 일이지만 저는 항상 손님들의 물건을 세심히 다루고 숙소를 깨끗하게 유지하려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한국인 손님들이 머물던 방에 들어갔을 때 뭔가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저는 이불과 침대 시트를 정리하기 위해 침구를 들어 올렸는데 그 순간 제 얼굴에 뜨거운 공기가 훅 하고 느껴졌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강렬한 열감이었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방 안은 기본 난방이 잘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침대 위에서 느껴지는 열기는 정말 예상 밖이었거든요. 침대 위를 자세히 살펴보니 겉보기엔 단순한 매트 같은 물건이 깔려 있었습니다. 길쭉하고 얇은 형태의 약간 부드러운 천 소재로 덮여 있었죠. 저는 그 물건에 손을 살짝 얹어봤습니다. 그러자 손바닥으로 전해지는 따뜻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숙소 내부는 충분히 따뜻했지만 그 물건에서 나오는 열기는 뭔가 달랐어요. 이게 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처음엔 난방이 부족하다고 느낀 손님들이 추가로 무언가를 가져온 것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 자체의 온도는 충분히 따뜻했기에 그런 의문은 금세 사라졌죠. 저는 이 물건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온 특별한 물건인가? 라는 추측도 들었고요. 마음속에서 자꾸만 호기심이 커졌지만 손님들의 사적인 물건이니 함부로 만지거나 더 자세히 조사할 순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했죠. 스키장에서 돌아온 한국인 손님들에게 직접 물어보자고요. 그들이 가져온 물건이 대체 무엇이고 왜 사용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객실 정리를 끝내고 나니 이 물건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이게 정말 한국에서만 쓰는 특별한 물건이라면, 아니면 어떤 최신 기술이 들어간 제품이라면, 우리 숙소에 이런 물건이 있다면 손님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까지 하게 되었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 저녁 한국인 손님들이 스키장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스키를 탄 뒤라 그런지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체크인을 도와드릴 때와 똑같이 밝고 친절한 모습이었죠. 저는 방 정리를 하며 발견한 물건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제가 오늘 방 정리를 하다가 본 침대 위에 매트 같은 물건이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은 제 질문에 잠시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금세 웃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아, 그거요? 한국에서 가져온 온열 매트예요. 요즘 한국에서는 꽤 흔한 물건이랍니다. 온열 매트라는 말을 처음 들어본 저는 당연히 더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서 물었죠. 그런데 방이 이미 따뜻한데 왜 굳이 그런 매트를 깔고 주무세요? 그러자 그들은 제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방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한국에는 온돌 문화라는 게 있어요. 운동이나 활동을 마친 뒤 따뜻한 바닥에 몸을 지지며 피로를 풀고 근육을 이완시키는 게 한국 사람들에겐 자연스러운 문화거든요. 이 매트는 그런 온돌 문화를 현대화한 제품이에요. 침대 생활을 하더라도 온돌처럼 따뜻한 경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든 거죠. 그 순간 저는 온몸에 전율이 일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있다니. 단순히 난방의 문제를 해결하는 물건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선사하는 물건이라니 정말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인 손님들의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온열 매트라는 물건이 더욱 신비롭게 느껴졌습니다. 스위스의 난방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한국만의 독특한 문화가 녹아있는 물건이라니요.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직접 써봐도 될까요? 물론 불편하시다면 괜찮습니다. 그러자 손님 중 한 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그럼요. 내일 저희가 스키장에 나갈 때 한번 사용해 보세요. 분명 사장님도 마음에 드실 거예요. 하루 종일 숙소 일을 하시느라 피로가 많으실 텐데 이 매트가 몸을 풀어줄 거예요. 그들의 친절한 권유에 저는 감사하며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온열 매트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호기심과 설렘이 뒤섞인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하우스키핑을 하러 각 방을 돌던 저는 손님들이 제안한 대로 한국인 손님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스키장으로 떠난 상태였고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어제 제가 본 그 온열 매트가 깔려 있었죠. 조심스럽게 매트 위에 누워봤습니다. 처음엔 평범하게 따뜻할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경험이 펼쳐졌습니다. 매트에서 전해지는 열기는 단순히 따뜻함 그 이상이었어요. 열기가 제 피부에 직접 닿는 것처럼 느껴졌고 곧 몸 전체로 스며들기 시작했죠. 특히 저는 숙소 일을 하며 허리와 다리에 피로가 자주 쌓였는데 이 매트 위에 누워있으니 근육이 점점 이완되고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온몸이 녹아내리는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히 물리적인 열기가 아니라 제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았어요. 이런 따뜻함이라니 저는 매트 위에서 느껴지는 독특한 감각에 완전히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이건 스위스에서 흔히 사용하는 난방 방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스위스의 난방은 주로 공간 전체를 데우는 방식이어서 방 안의 공기가 따뜻해지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하지만 온열 매트는 몸에 직접 열기를 전달해 주니 훨씬 실질적으로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20분쯤 매트 위에서 몸을 녹이다가 결국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트가 주는 따뜻함과 편안함은 평소 느끼던 피로를 잊게 할 정도였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한 물건이야. 저는 스스로 감탄하며 방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인 손님들이 스키장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그들을 반갑게 맞으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이 온열 매트 정말 대단한 물건이에요. 저는 지금껏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물건이 있다는 걸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자 손님 중 한 분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다행히 마음에 드셨다니 기쁘네요. 이게 한국에선 꽤 흔한 물건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따뜻한 바닥에서 몸을 지지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습관이거든요. 따뜻한 바닥에서 몸을 지진다고요? 저는 처음 듣는 말에 놀라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네, 사장님. 한국에는 온돌 문화라는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바닥을 데워 따뜻하게 하는 방식인데요. 운동이나 활동을 마친 뒤에 바닥에 몸을 기대며 피로를 푸는 게 한국 사람들에겐 익숙한 생활이에요. 온열 매트는 그런 온돌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침대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도 바닥에서 느끼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그들의 설명을 듣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한국인들이 단순히 방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이 매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문화 속에서 비롯된 독특한 생활 방식이라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저는 그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 온열 매트를 사용하면 운동 후에 피로도 풀리고 몸이 더 편안해지는 건가요? 손님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사장님, 저희도 스키를 타고 돌아온 뒤에는 이 매트를 사용하면서 몸을 풀곤 해요. 한국에서는 특히 겨울철에 이런 따뜻함이 없으면 삶이 좀 힘들어진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열 매트를 숙소 전체에 도입하면 어떨까? 매트가 손님들에게 더 따뜻하고 편안한 경험을 선사할 수 있다면
제 숙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랑받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온열 매트를 대량 주문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해외 배송이 가능한 사이트를 찾아냈고 숙소 모든 객실에 깔아둘 만큼의 매트를 주문했어요. 클릭 한 번으로 이루어진 일이었지만 그 결정이 제 숙소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그땐 몰랐습니다. 온돌 문화라니 정말 놀라워. 한국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따뜻함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저는 그렇게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과 존경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온열 매트가 도착한 것은 주문을 한 지 3주쯤 지난 후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숙소에는 총 10개의 객실이 있었고 모든 객실 침대에 온열 매트를 깔아두기로 했죠. 매트가 도착하자마자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설치를 시작했습니다. 매트를 먼저 침대 매트리스 위에 깔아두고 침대 커버를 씌웠습니다. 그리고 온열 매트의 전선과 조절 다이얼을 침대 옆 협탁에 고정시켰습니다. 매트의 전원을 켜고 몇 초가 지나자 금세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함이 은은하게 침대 위로 퍼지는 것을 보니 기분이 좋더군요. 이 매트가 손님들에게 얼마나 편안함을 줄지 기대가 커졌습니다. 저희 숙소가 위치한 다보스는 겨울철이면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아 손님들이 종종 춥다는 불만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이제 그런 걱정은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저는 매트를 깔아둔 뒤 숙소 카운터에 작은 안내문을 붙였습니다. 새로운 온열 매트가 모든 객실 침대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하며 따뜻하고 편안한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사용해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 카운터에 문의해주세요. 며칠 후 첫 손님들이 체크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새롭게 설치된 온열 매트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죠. 저희 숙소의 모든 침대에는 한국에서 온 특별한 온열 매트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용해보시면 몸이 따뜻하고 피로가 풀리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날 저녁, 손님들이 방으로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카운터 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달려갔는데 손님들은 놀랍다는 듯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 매트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정말 대단해요. 침대에서 이렇게 따뜻함을 느껴본 건 처음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온열 매트가 손님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는 걸 실감했으니까요. 손님들은 매트를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저는 한국의 온열 매트가 특별한 이유와 어떻게 구매할 수 있는지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온열 매트에 대한 손님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체크아웃할 때마다 손님들은 저에게 매트를 어떻게 구입해야 하느냐고 묻거나 이 숙소는 정말 독특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손님들의 반응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온열 매트를 설치한 후 이것에 대한 정보를 예약 사이트에 적어서 온라인 홍보까지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희 숙소의 예약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이외의 외국인 관광객들과 국내 이용객들이 색다른 경험을 위해 예약을 많이 해주었고 특히 한국에서 온 관광객들의 예약이 급증했어요. 다보스 스키장을 찾는 손님들은 모두 따뜻한 침대의 만족감을 드러냈고 심지어는 중간중간 숙소에 돌아와 몇 분간 따뜻함을 느끼며 피로를 푸시고 다시 스키를 타러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졌어요.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은 숙소의 온열 매트가 한국의 온돌 문화를 떠올리게 한다며 감탄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스키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온 한국인 손님 한 분이 카운터에 들러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한국의 온돌 문화를 알고 계신 거예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전에 오셨던 한국 손님 중에 온열 매트를 챙겨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매트를 설명하면서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한국에서는 피로가 쌓였을 때 따뜻한 바닥에 몸을 지지면서 몸을 풀어주는 문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제 말을 듣던 그는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사장님. 저희 온돌 문화를 이렇게 알고 계시다니 놀라워요. 게다가 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스위스에서 온돌의 따뜻함을 느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 온열 매트를 침대에 설치해 주신 덕분에 매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는 오히려 더 뭉클해졌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드려요. 온열 매트를 알게 되고 사용해 보니
저희 숙소를 찾는 손님들이 더 편안해하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국의 온돌 문화가 이렇게 좋은 영향을 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알려주신 덕분에 저희 숙소도 더 따뜻한 곳이 된 것 같아요. 그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사실 한국 사람들에게 따뜻함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걸 넘어선 의미가 있어요. 가족들이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거나 피곤할 때 온돌에서 몸을 풀며 안식을 찾는 건 저희에게 아주 특별한 추억이자 삶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숙소에서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한국의 온돌 문화가 단순히 난방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정서와 생활을 담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라니 정말 멋지네요. 따뜻한 바닥에서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이 상상만 해도 정말 아름다워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그런 따뜻함이 저희 한국 사람들에겐 특별한 의미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온돌의 따뜻함을 다시 느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그의 말에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숙소에서 그렇게 느껴주셨다니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네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건넸고, 저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온열 매트가 단순한 물건을 넘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깊은 울림을 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 호기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의 온돌 문화의 기원과 그 원리가 궁금해졌어요. 스위스에도 바닥 난방 방식이 있지만 한국의 온돌은 무엇이 그렇게 특별한 걸까?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데우는 것이 아니라 열을 효과적으로 보존하며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설계된 방식이었습니다. 스위스의 난방 방식은 공간 전체를 데우는 데 중점을 두지만 한국은 잔여를 바닥에 오래 남기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더군요. 특히 전통 온돌은 바닥재 자체가 열을 흡수하고 서서히 방출하면서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이런 한국의 난방 철학이 현대의 온열 매트로 재해석되었다니 저는 점점 더 한국의 문화가 궁금해졌습니다. 한번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그렇게 저는 스키 시즌이 끝나는 대로 한국에 가서 온돌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키 시즌이 끝난 뒤 저는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행 내내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가장 먼저 예약한 곳은 전통 한옥 숙소였습니다. 온돌 문화의 진수를 경험하기 위해 꼭 가야 한다는 추천을 들었기 때문이죠. 한옥에 도착했을 때 저는 따뜻한 바닥이 주는 특별한 감각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얇은 요위에 누웠는데 바닥에서 은은하게 올라오는 따뜻함이 마치 알프스의 태양 아래에서 느껴지는 온기처럼 기분 좋았습니다. 방 안에 가득한 잔열은 몸과 마음을 동시에 녹여주는 듯했어요. 숙소 주인은 저에게 전통 온돌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돌은 뜨거운 연기가 굴뚝을 통해 바닥 아래를 지나가도록 만들어진 구조예요. 열기가 바닥재에 스며들어 오랫동안 따뜻함을 유지하게 하죠. 그래서 전기가 없던 옛날에도 한국 사람들은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스위스의 바닥 난방 방식과 비슷하면서도 한국은 잔열을 보존하는 방식을 통해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전통 한옥에서의 경험을 마치고 저는 현대식 건물에 있는 온돌 난방을 체험하러 갔습니다. 찜질방이라 불리는 곳은 휴게실에서부터 전기로 가동되는 온돌 시스템을 볼 수 있었죠. 전통 방식이 현대 기술과 결합해 얼마나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이 열로써 피로를 푼다는 것을 찜질방의 각 열기방들을 보고 알았습니다. 평소 스위스에서 많이 즐기는 습식 사우나로 구성된 방이 아니라 정말 뜨거운 열기가 있는 방들로 건식 사우나라고 하더라고요. 그중 불가마라는 방은 문을 열자마자 전해져 오는 열기에 저는 바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한국인 여성분들이 깔깔 웃으시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웃으며 제대로 된 한국의 뜨거운 맛을 체험하였습니다. 며칠간의 여행 동안 저는 한국의 온돌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온돌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특별한 바닥재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이 바닥재는 열을 흡수하고 오랫동안 유지하며 난방비를 절약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메모를 하며 생각했죠. 이 바닥재를 스위스에서 도입한다면 어떨까? 스위스로 돌아온 후 저는 작은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숙소에 2개 객실을 선택해 한국에서 배운 잔열 보존 바닥재를 설치하고 온열 매트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키 시즌이 시작될 때 온라인에 특실이라는 이름을 추가로 붙이고 온돌과 온열 매트가 함께 있는 방이라는 정보를 공유하였어요. 그러자 그 2객실은 순식간에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놀랍게도 그 방을 예약한 손님들 대부분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온돌의 느낌을 다시 받을 줄은 몰랐어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따뜻함은 단순히 온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죠. 이제 저는 제 숙소를 찾는 모든 손님들에게 한국의 온돌 문화를 소개하며 이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말합니다. 한국의 따뜻함은 정말 특별해요. 여러분도 그 온기를 느껴보세요. 그렇게 작은 숙소였던 제 공간은 이제 세계의 따뜻함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곳이 되었습니다. 이번 스키 시즌에는 모든 방의 예약이 마감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스위스 다보스의 스키장을 방문하실 때 한번 들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도 오늘 온열 매트에 몸 좀 지져야겠어요. 여러분도 오늘의 사연을 듣고 온몸의 피로가 풀리길 바래요.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내와 실외의 온도차가 극심한 만큼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조금 참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여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